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분 나쁜 일을 겪었을 때 이건 그냥 넘기기일까 아니면 이메일을 써서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사실상 좀 전에 어떤 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되게 좀 특별히 준비를 했던 여행인데 좀 안 좋은 경험을 좀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것도 한 번에 영상으로 만들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카메라를 바로 켰습니다. 상대방이 꼭 읽고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쓰는 방법을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이건 저만의 방법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25년 동안 살면서 정말로 다양한 경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했고요, 주변 동네에서도 받았고,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불편한 일을 겪으면 물론 화가 나죠. 그럼 왜 이래? 왜 서비스가 이렇게 엉망이냐, 이런 식으로 바로 쓰고 싶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그랬지만 나중에 고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컴플레인, 화가 나는 그 감정적으로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요, 메일은 무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도 커스터머 서비스 관리직에 있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이 이메일을 왜 보내는 것일까 라는 그 목적을 좀 뚜렷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대부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쓰는데요. 첫 번째로는 칭찬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잘 사용을 하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좋았어요. 귀사의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것부터, 칭찬하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중심으로 최근 경험을 설명하는, 조금 자세하게 서술하는 그런 식으로 두 번째로 들어가게 돼요. 이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집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쫙 서술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 예를 들어서 난 기분 나빴어요, 아예 그 네거티브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포인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서치를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좀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귀사가 고객 만족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퀄리티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공감했기에 이 메일을 씁니다 라는 식으로 그들의 그 폴리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컴플레인이 아니라 제안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계속 읽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 100% 제 경험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을 보낼 때요, 저는 단순히 고객센터의 이메일이나 그 고객센터 담당한 사람한테 보내지 않고요, 그 윗선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executive 레벨로, 그 다음에 한 명이 아닌 또 두세 명, 여러 명을 같이 CC로 넣어서 이메일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안 좋은 경험을 하게 한 것은 미안하다 하면서 서로가 그냥 간편하게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한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들이랑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한테 떨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좀 줄까 아니면 크레딧을 줄까 하면 저는
일부러 no라고 대답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연락한 것처럼 보이기 싫기 때문에 그냥 나는 순수하게 고객으로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연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커스터머 서비스 관리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저도 확실히 그 이메일이 저한테 포워딩이 되었을 때 보면은 이런 사람들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지혜로운 그 이메일 방법이고 그다음에 제안이지만은 뭐 컴플레인적 제안 뭐 그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세팅이고 미국의 이민자 세팅이기 때문에 조금 자주 쓸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은 먼저 조금 이제 화를 가라앉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이메일을 써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쉐어하려고 오늘 카메라를 바로 켜서 이렇게 녹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물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고객센터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또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 짧은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